세월호 방명록 논란. 2017년 3월 10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문구를 남겼는데 이 중 고맙다는 문구가 큰 논란이 되었다. 3월 12일 문재인 캠프 측은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다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경선 캠프의 박광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가 팽목항 방명록에 남긴 글 가운데 고맙다는 표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며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왜 고맙다는 말이 들어갔느냐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눈물 나게 미안하고 고맙지 않나요? 미안한 것은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살려내지 못한 때문이고, 고마운 것은 그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새로 깨닫고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은 아름다운 말 중에서도 으뜸으로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를 표현할 때 고맙다고 한다. 그 안에는 미안한 마음,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빚진 마음 수없이 다양한 좋은 마음이 녹아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호는 문 전 대표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을 것이라며, 자신을 되돌아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라고 주장했다. 역시 주된 비판은 고맙다라는 표현 그 자체인데, 미안한 것은 그렇다 쳐도 세월호의 아이들이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 왜 고맙다는 것이냐? 다 고맙다는 표현 외에도 촛불 광장의 별빛, 천만 촛불 등의 표현도 지적받았다. 아이들이 죽은 것은 그야말로 불의의 사고였기 때문이다. 고맙다의 사전적 정의는 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에 흐뭇하고 즐겁다인데, 이는 주초상 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가 안전에 무감각했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고 대응 체계 등의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 같다며 문재인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때 바로잡았어야 할 일인데다 일반적으로 초상당한 유가족들 앞에서 사자에 대해 고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용납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더구나 문재인이 방명록을 작성한 날은 2017년 3월 10일인데 박근혜가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 선고를 받은 날이다. 당시의 분위기를 적자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고 그 대안으로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대두된 시점이었는데, 박근혜의 파면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공식이 실현되기 직전이었고 어대문 같은 표현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던 그 시점에 찾아와서 그런 글귀를 남기는 것은 전후 상황상 내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읽힐 소지가 크기 때문에 피했어야 했다. 또 공익 증진에 사인의 희생이 기여한 바가 설령 크더라도 공익을 위해 사인의 희생이 합리화되는 듯한 표현은 삼갔어야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가치들이 헌법전을 비롯한 각종 법제도에 체화되어 있다. 정근대 시대나 몇몇 독재국가에서처럼 전체를 위한 개인을 위한 전체 같은 개인과 전체의 일체화는 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다수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소수의 희생이 은폐되거나 합리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국가의 정치인으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표현이다. 문재인 캠프 측 해명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불행을 인정하기보다 정치적 해석을 우선시하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가령 6.25 전쟁 참전이나 독립운동과 같이 자발적이거나 최소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죽음일 경우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상기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억울한 죽음에 굳이 고마워한다는 건 그들의 죽음을 어떤 의미로든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사고나 범죄 피해자들 모두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죽은 사람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서 고맙고, 살인이나 강간 피해자에게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고맙다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하면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과 예의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논리가 합당한 것이 된다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 및 책임자에게도 사고를 친 덕분에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심지어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서도 팽목항에서 고맙다는 말 쓴 거 아시죠? 왜 고맙다는 말을 썼을까? 그냥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될 건데 왜 고맙다는 말을 썼나 싶죠. 라고 해당 발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울러 희생자의 죽음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은 사과 및 정정한다 같은 식의 원론적인 대응만 했어도 이렇게 논란이 커질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